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정점식 결국 사퇴. 국민의힘의 정점식 정책위 의장 결국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15분쯤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스스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회견 중에 좀 주목해야 되는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친한계에서 소위 D급 발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한 얘기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의총 추인을 받아서 선출될 후임 정책위 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총 추인을 받아서 선출될 이 부분도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랑 잘해달라 이 얘기도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빠져 있죠. 그리고 의총 추인이라는 과정은 소위 말하는 지금 당원 당규론의 하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그냥 자진 사퇴해주고 임명하면 당원 당규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해임시키거나 다시 이제 임명을 할 때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당원 당규를 따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데 의원들과의 힘싸움을 좀 벌여야 되는 그런 과정을 암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발언 외에 제 귀에 꽂혔던 건 뭐 당 분열을 막기 위해 내가 그만둡니다. 하지만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이 말을 맞아요. 붙였어요. 임기 1년 얘기도 하고 또 이 얘기도 합니다.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당 인선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반박을 하면서 사퇴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 같이 왔는데 그 발언도 또 주목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후임 정책위 의장 인선이 진행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한테 후보 추천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알아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서도 역시 주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에 따라 잘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아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얘기했던 의총 추인 이걸 또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네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 이 기자회견 딱 끝나고 나서 친한계 쪽에서 바로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모 관계자는 저한테 끝까지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당원을 들고 나온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얘기는 또 다시 한번 붙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양쪽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뒤끝도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 발언 중에 또 주목이 두 번째로 됐던 거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 저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난 연락받은 거 없고 나 혼자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주목이 되냐면은 이 발언이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난달 30일에 모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있었던 거는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만났죠. 여기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날 저녁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렇게 대통령 참모하고 당 지도부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같은 날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두 메시지가 좀 달라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한 얘기는 당직 개편을 알아서 하세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진석 실장은 뭐 저희 회사도 쓰고 뭐 타사도 또 비슷한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 그 유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 그냥 유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요 이야기를 했다고. 맞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윤 대통령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정점식 의장을 정진석 실장은 유임하라고 했으니까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사실 친한계 쪽에서는 혼란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쪽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정치적으로 조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따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진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친한계 쪽의 뭐 핵심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당무 개입 차단용이다. 그러니까 당무 개입으로 읽히는 걸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배로서 참모들의 조언하는 의견이다. 거다. 그냥 정치적 조언이다. 이렇게 포장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 이게 당무 개입 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정점식 그대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는데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퇴 안 하고 일괄 사퇴를 하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버텼는데
어제 오후 5시 무렵 갑자기 어떻게 마음을 바꾼 거냐.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서 보면은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이 예.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이 아.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이제 정치권의 해석인데 대통령실에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당무 개입으로 읽힐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점식 의장까지 빼면서 빠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걸 좀 뒷받침해 주는 게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인선 문제는 당대표가 판단해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김준일 평론가. 참 네.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결국 지금 박순봉 기자 정리대로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뭐 유임하라 마라를 왜 대통령실에서 정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박순봉 기자가 정리를 잘했는데 이게 언론 보도 순서와 발생 순서가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은 예. 30일 날 오전에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네. 핵심 그거잖아요. 당직은 당대표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정진석, 홍철호, 용산에서 여기가 나오고 추경호, 한동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정점식은 유임시켜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자 일괄 사표 받겠다 딱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어제 오후 2시에 정점식 한동훈 면담해가지고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이제 이게 정점식이 사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이 거취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 상황이 아니게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이나 전체 뭐 친윤의 주류의 약간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다라면은 이거는 확전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섰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판전승이니까 한동훈의 판정승.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저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지만은 한동훈 버티고 서범수가 야 다 사퇴해 이거 다 내 거야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용산의 어떤 힘이 좀 약화된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오케이. 들어요. 자, 예. 김준일 평론가의 해석은 그러니까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친윤이 한번 물러선 느낌으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한 것인데 발언들을 보면 지금 뒤끝 장렬 같은 발언들이 같이 붙었다는 건 이걸로 상황 정리는 아니다. 아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권력 투쟁의 서막 같다고 이게 계속 앞으로도 되고 그 정전식 정책위의장 사퇴하면서 얘기하는 그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공시렁공시렁 되는 거 약간 그거보다 훨씬 크게 들리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사퇴하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당대표의 이 권한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견이 있다. 도전하겠다 뭐 이런 걸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사퇴는 사퇴인데 사퇴인가 싶은 사퇴 뭐 이렇게 좀 맞아요. 복잡한. 그 이런 점도 하나 볼 수가 있는 게 그 한동훈 대표랑 윤 대통령이 만난 거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정진석 실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난 거는 비공식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판단은 아무래도 당에서 흘린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이게 확전이 되게 되면은 진실 공방처럼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무 개입 논란에서 굉장히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발 빼면서 종전을 시켰지만 그러나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만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1월 21일에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으로부터 사퇴 요구 받았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서 사퇴 요구 받았고요. 맞아요. 그거가 채널 A가 최초 단독 보도를 했는데 거의 뭐 확실하게 한동훈 측이 언론에 약간 흘렸다. 그래서 이거를 알리고 이거를 투쟁을 하겠다라는 걸로 약간 보면서 그때 봉합이 됐거든요. 그때랑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번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용산의 뜻이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한동훈 측이 이거는 언론에 흘렸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봉합이 된 거 아니냐?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뭐 그 봐요. 채널 A의 그 당시에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나간 거냐
대통령실에서 나간 거냐? 요거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네, 제가 예, 취재하기로도 양쪽에서 다 예, 나왔던 예, 것 예. 같아요. 그거는 당시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당무 개입이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았겠느냐. 당 쪽에서 당대표 측에서 뭐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이렇게 두 분 정리를 듣고 나니까 저는 그다음 쟁점이 뭐가 될지 알겠네요. 다음 정책의 의장 누가 되냐. 요걸로 옮겨가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미는 사람이 되느냐. 누구 권한으로 이게 이 자리에 사람이 앉혀지느냐. 요걸로 되겠는데요. 정리가. 그렇죠? 맞아요. 사실 쟁점? 이제 그래서 친윤계 쪽 이 후보군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색채가 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예. 쪽에서는 오히려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 하자라고 하면은 예. 이걸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산 뜻까지 같이 물어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위 의장은 누가 되느냐를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에 일이 많아요. 네. 어제 민주당 포함해서 야 6당, 개혁신당 빼고 야당이 총 7개거든요. 개혁신당 빼고 6개 정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어제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표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같은 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상징적으로 여야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걸 이제 방송 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이다라고 하면서 맞물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뭘로 탄핵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탄핵이 나온 날이. 이 예. 탄핵이라는 건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즉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민주당에서 들고 있는 이유는 2인 체제로 운영을 한 걸 문제 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인 체제로 해가지고 지금 박문진, 그러니까 MBC 대주주죠. 여기 이사도 선임하고 KBS 이사도 선임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여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하루냐 이틀이냐 3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거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하루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몇 시간 근무한 거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무슨 탄핵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근무한 지 뭐 9시간밖에 안 된 사람을 탄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아마 헌재에서도 기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양쪽의 얘기가 너무 달라요. 자, 김준일 평론가 이거 예. 어떡전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탄핵이 이게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이거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전임 방통위원장들은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있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표결이 통과되는 순간, 즉 의결되는 순간부터는 직무정지니까 예. 직무정지는 막아야 한다 해서 그럼 내가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이 후임자 뽑게 해줍시다. 이렇게 굴러왔던 거거든요.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런 길을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서 탄핵이냐 아니냐 판단을 받아볼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진숙 후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지 이진숙 위원장이 나는 사퇴 안 하겠다 한번 뭐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도 네. 대통령실의 뜻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면은 이게 뭐 이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통 이제 걸린다고 하면은 정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박문진하고 그러니까 KBS 이사를 선임하는 거 빼놓고는 다른 거는 관심이 없구나. 아, 다른 마비되든 방송통신 업무는 관심 없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뭐 마비가 되든 이제 책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럼 정지되면 아무것도 못해, 의결을 못해. 1위는 어쨌든 2인도 지금 논란이 있지만 1위는 이건 합의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사실상 여야가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아예 이제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다음 사람을 그러면은 만약 사퇴를 하면은 또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을 다시 쓴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 이거는 제가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약간 그 인력난의 이런 문제도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긴박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탄핵을 24시간 안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지금 오늘 내에 탄핵하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직후에 어떻게 할지 이제 보면 될 거. 직전에 어떻게 하면 그렇죠. 될지 오늘 내로 보면 자진 사퇴냐 아니냐 결판이 나겠네요. 예. 중요한 게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기존하고 달랐던 게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은 박문진 이사 3명이 지원자 3명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거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뭐냐면은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피해 당사자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적격성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못 냅니다.
근데 이 당사자들이 이제 낸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당일 임명돼서 당일 이거를 심사를 할 수가 있냐. 두 번째 면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면접 안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했고 83명을 1시간 만에 심사를 하니까 한 명당 42초 심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투명성, 공정성 이런 거 위배됐다라고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건 빨리 나옵니다.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네. 내서 금방 나왔잖아요. 예. 한 달 정도 걸렸나? 2달 걸렸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빨리 되죠. 빨리 가처분은. 돼요.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누가 이 가처분을 냈다고요? 박문진 이사 지원자인데요. 뭐 예. 조능이 뭐 이런 분들인데 아까 쉽게 떨어진 분들이 예, 떨어진 사람들이 떨어진 분들이 야권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게 기존하고 달라진 거예요. 탄핵뿐만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까지 나와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할지 이제 본안 소송도 같이 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테고 어쨌든 이거 만약에 중단되면은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은 네. 이건 대혼란입니다. 이거. 조능이시면은 그 전 PD 출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예. 아니 왜 내가 떨어지느냐 42초 면접하고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판단이 내 관문이 한번 남아 있다 이 또 말씀이. 그러니까 탄핵과는 별도로 지금 이게 한번 뒤집힐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죠. 그 하나만 짚으면 제가 그제 취재를 했을 때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 이게 무한루프로 갈 거냐, 그러니까 네. 방통위원장 탄핵 있잖아요, 사태 이 문제 무한루프로 갈 거냐 아니면 끝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퇴를 안 할 거다. 탄핵은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일을 다 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MBC KBS 이사 교체 요걸 네. 했기 다 때문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퇴시켜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군요. 뭐 오늘 안에 결정은 나겠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의 직무는 정지가 멈춰버리는 건데 방송과 통신과 이걸 다 관장하는 곳이 그냥 멈춰 있어도 되는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탄핵 중독 아니야? 이러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왜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해? 또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무한 반복이 또 답답한 상황 속에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구영배 사라진 1조. TMF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옵니까? 네, 어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 구영배 큐텐 대표, 큐텐은 이제 티몬 IMF 모회사죠. 여기 자택, 뭐 사무실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10곳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영장에 혐의를 적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건데 예. 혐의가 1조 원대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400억 원 횡령 혐의가 있다 이런 혐의도 적용이 됐고요. 사기는 뭐냐면은 입점업체하고 구매자들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런 거예요. TMF가 돈이 없으면서 즉 돈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입점업체가 계속해서 물건 팔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용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매자들한테도 환불 못 해줄 거, 그러니까 즉 돈이 없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계속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사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 큐텐이 그 위시라고 해서 해외에 있었던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TMF에서 번 돈, 그러니까 업체에 돈 안 준 돈 있잖아요. 네. 그 돈 가지고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배임 횡령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렇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지금 이 사태가 TMF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유사 금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커머스라고 하지만 사실상 금융회사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입점 업체를 대신해서 저 티몬이 물건을 판 다음에 입점 업체한테 줘야 될 판매 금액을 한 2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돈을 굴렸다는 거잖아요. 막 그렇죠. 투자도 하고 뭐 마치 금융 회사에서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자 회사나 투자 회사에 가깝지 이게 이커머스가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최장 이제 뭐 75일까지 뒤에 결제를 하니까 그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이커머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상조회사. 상조회사는 75일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뒤에 이게 줄 돈이니까. 줄 돈이잖아요. 그걸 굴리는 거군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투자가 성공하면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무리하게 예를 네. 들면 뭐 코인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런 거 불법입니다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빵꾸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 누군가 메워야 되거나 이제 뭐 연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조 원대 지금 사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잠재적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한 1,500조 정도 된다. 이게 근데 금융 감독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게 약간 근데 애매한 거예요. 금융 감독원에서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상조 회사든 무슨 뭐 문화상품권 회사든 이런 곳들 그러면은 법은 어떤데요? 굴려도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굴려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없는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예. 뭐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코인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개인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제한은 있지만은 사실상 그거를 다 감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에스크로 결제 예를 들면 75일이 너무 기니까 네. 이제 안심 결제 같은 거거든요. 이쪽에서 돈을 놓고 이쪽에서 상품이 가면은 가운데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정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든지 여러모로 이제 감독 기능이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식의 뭐랄까요? 그런 식의 뭐 이커머스든 뭐든 이걸 허가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해자가 이거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